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10시 1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 최종적인 어떤 라운드 피겨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42,000원을 한번 여러분들 라운드 피겨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다만 주가의 변동폭은요. 라운드 피겨는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선이라는 겁니다. 자, 합당한 근거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셔서 힘드실 겁니다. 잘 중요한 건 이 경고 종목이 언제 풀리느냐, 그러면 또 신용과 미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날입니다. 1월 28일 종가가 21,250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2.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42,500원이지만요. 42,000원은 우리는 항상 이 500원은 제외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만일의 장중에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을 하면서 이 구간을 뚫으려고 하면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한번 팔고 가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보시게 되면 주의와 경고, 위험의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의 조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상단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제주도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예, 대표이사분과의 어떤 면담을 좀 통해서 이 관련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결국은 두 가지의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7,600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자, 이때 CES 가전 박람회에 대한 부분, 우리 이 모멘텀을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온 디바이스라는 부분, 오늘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샘 올드먼이라고 기억하십니까? AI의 아버지. 퇴사를 했죠. 퇴사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각 그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러브콜을 보냈죠? 우리 회사로 와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샘 올드먼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전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샘 올드먼이 오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했었어요. 자, 이 뜻은 뭡니까? 이때 제가 AI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각사에서 영입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시장의 논란거리와 기대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미 시장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탐방 자료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괜찮은 영상이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싫으면 싫어요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자, 12월 6일 날 보냈던 이유가 뭡니까? 제주 반도체 7,600원에 매수하자. 12월 1월 AI 관련 CS 기대감. 그쵸? 자, 그리고 온 디바이스 관련 모멘텀. 그리고 샘 올드먼 이야기를 영상에 풀었죠. 자, 보시게 되면 사실 최저점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상승폭은 우리가 바닥에서 주식을 잡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소개부터 드릴까요?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은 수익률 관리를 잘했다 해서 뭐 스타펀드 매수상 15번 받았습니다. 1,000억으로 운용했었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이슈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업군을 봤다고 했죠.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는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좋아서 실적이 갑작스럽게 증가가 돼서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자,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이 7,600원에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CES 아까 말씀드렸던 샘 올드먼 아주 큰 사건들이었죠. 온 디바이스. 그쵸? 자, 요 부분을 이 산업군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매수하신 분들 혹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42,000원은 라운드 피겨인데 이 구간을 반드시 갈 수 있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은 라운드 피겨를 잘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구간대에 1만 원과 2만 원, 2만 원과 3만 원, 그리고 1,000원 단위에서 1만 원에 대한 저항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이런 훼손이 나오는 거는 호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쵸? 100원 단위의 호가, 50원 단위의 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10원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항상 저항을 주면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라운드 피겨. 뚫었다가 이 부분에 호가가 바뀌는 부분에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42,400원이라는 것도 한 번에 뚫을 수 있을까?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이 탐방 자료집을 보내드릴게요. 자, 제주반도체 탐방 자료. 그리고 기타 사물인터넷 관련주 급등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자, 일단은 대표이사를 통해서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인데
수주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호재거리로 작용할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첨부해 놨으니까요.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해요. 8706으로 제주 탐방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되시죠? 자, 이때 자 탐방 자료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고 나와 있죠. 제주에 괜찮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탐방 자료 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제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바쁘신 분들 일단 이 전략대로 가시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과거에 사물 인터넷 기억하십니까? 자, 봅시다. 이 종목이 이 반도체 관련주예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어버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근데 이 종목은 AI 관련주예요. 과거에는 뭐였다? 예, 사물 인터넷 관련주였다. 자,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어떻습니까? 알약 만드는 애들이죠. AI. 결국은 과거에 게임도 만들었어요. 결국은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과 AI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플리토. 자, 봅니까? 자, AI 번역이죠.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네이버의 어떤 AI 뭐죠? 예, 음성을 통해서 어떤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다국 언어를 번역한다. 결국은 시장에 AI 시장이 도래했다는 거는 우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버반도체 시작부터 시작해서 제주 반도체 이 부분을 제가 동시 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였죠. 뭡니까? 과거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이 공간에 없지만 스마트홈 서비스처럼 어떤 사물을 지배하고 원격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2013년대 가장 큰 테마였죠. 제가 운용사 있었을 때도 관련주들은 7배씩 급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게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 가능성 있는 제주 반도체 이후에 가능성 있는 후보군들을 세 종목을 제가 이 탐방 자료에도 여러분들께 묶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해서 묶어놨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제주 탐방이라고 보내시게 되면 탐방 자료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급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온 디바이스라는 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간략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자, 어떤 거냐면요. 온 디바이스는 우리가 비행기를 좀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키게 되면 인터넷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가동할 수 없죠. 근데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쵸? 이 부분을 작은 모바일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맞아요. 이 작은 모바일에 넣게 되면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큰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렇게 연산작용,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죠. 근데 작은 모바일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아요. 이 여러 가지를 처리하려고 하면 인터넷이 필요하면 되는데 있으면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많은 이 모바일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속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구글에 뭘 검색했고 뭐 했고 이 사람 우리 딸이 좋아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고 딱 했는데 AI가 막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반도체도 필요하겠죠. 왜요? 우리가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도요. 이 쉽게 말하면 이것도 AI라고 볼 수 있어요. 카메라가 앞을 인식해서 돌아오죠. 자동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무수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크잖아요. 근데 모바일은 작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거 너무 전력 소비가 많아지게 되죠. 근데 휴대폰은 전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배터리죠. 얘는 제주 반도체는 퀄컴 글로벌 기업이죠. 미디어텍 글로벌 기업이죠. 이 양사로부터 어떤 인증을 취득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에요. 전력, 반도체 쪽으로. 자, 즉 배터리 수명, 배터리에 대한 수명 방전이 빨리 안 되게요. 그렇죠? 전력이라고 보시게 되면 매끄럽진 않지만 배터리, 그렇죠? 이게 금방 닳아버리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여러분들 막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배터리 하루 종일 충전하고 있죠. 이 부분이 생길까봐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 이걸 우려하죠. 근데 저전력 반도체는 뭐죠? 배터리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양사로부터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온 디바이스, 즉 모바일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때 데이터 처리할 때 정말 많은 데이터를 소비한다. 그때 이 제주 반도체가 뭘 한다? 저전력 반도체. 이거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우리 반도체를 다룰 때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라고 나와요. 파운드리 뭡니까? 여자들 이제 기초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그죠? 공장을 필요로 해요. 찍어내는 걸 해요. 그다음에 팹리스 뭐죠? 리스. 무슨 뜻이에요? 없다. 뭐가? 공장이 없다. 건축 설계사 사무소를 예를 들죠. 자, 건축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올리잖아요. 설계도면 이렇게 해서 한번 지어주는 건 어때? 이걸 바로 제주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 필요 없죠. 인건비만 들죠. 그리고 뭐죠? 맞아요. 결국은 기술력 하나로 승부를 낸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바일의 작은 부분에 온 디바이스, 즉 AI를 넣는다. 그러면 얘가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계속 실행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근데 인터넷이 있게 되면 검색을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 작은 환경 안에서 얘가 계속 무수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이걸 좋아하지 않을까? 저걸 좋아하지 않을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무수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력 소비가 크다. 즉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린다. 이거를 얘네들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탐방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대표이사 통해서 과거에 제가 좀 연을 맺기도 했고요.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지금 AI 관련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과거 이 제주 반도체도 2013년도, 2014년도에서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였어요. 그러면 동사에 있었던 어버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먼저 움직였죠. 시총이 1조죠. 4천억이죠. 1천억, 2천억짜리들은 후발성을 가지고 움직인 거 아시죠? 그쵸? 선두주자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죠. 자, 이 부분 첨부해 놨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한 예로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좀 이따 지분 이야기도 좀 해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는요 어떤 회사냐면, 원래 과거에 이제 어 블랙베리라고 아십니까? 노키아라고 아시죠? 예. 노키아의 블랙베리 폰의 90%의 매출을 담당하는 애들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노키아의 몰락은 스마트폰의 1세대에 거부해버렸죠. 그쵸? 우리는 스마트폰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 블랙베리 계속 갈게. 결국은 몰락해버렸죠.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도 3, 4년 동안 주가가 정말 안 올랐어요. 예, 사실 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운용사 있었을 때 자주 만남을 가졌었는데, 기업이 제주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저전력 반도체, 이게 바로 통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잠자는 사자가 아니죠. 자, 가만히 물결이 고요한 상태에서도 어떤 산업군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맞아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 즉 제주 반도체를 4년 5년 동안 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대단하신 부분은 맞지만, 진짜 사야 되는 구간에 축제를 즐기는 거는 뭐냐면 산업군을 먼저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7,600원대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선 사야 됩니다. AI 시대. 합리적인 근거가 시장에선 분명히 부여됐잖아요. 샘 올드먼이라고 하는 AI 아버지. CS, 온 디바이스 이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2의 제조 반도체 그리고 AI 시대가 어느 정도 이제 고봉을 좀 달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업종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때는 제가 또 어떤 업종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사실 작년에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2차 전지였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산업군이 변동되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질 수 있죠. 산업군이 이게 가장 좋았을 때와 지금 안 좋을 때. 결국은 제주 반도체도 이겁니다. 지금 갤럭시 24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까지는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대감 이후에 긍정과 부정이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의 등폭이 분명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만일에 갤럭시를 써봤는데 온 디바이스가 환경에서 잘 가동을 안 하더라. 오류가 발생되더라.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휘청휘청 될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실적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죠? 탐방 내용을 통해서 수주에 대한 부분과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뭘 알아야 됩니까? 언제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재빠르게 팔고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관련 문자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올해 54입니다. 1년 반 전에 펀드 매니저 생활 그만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차트 이야기 안 하고 뭐 이런 주의 경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재미없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뭔 재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 더. 대주주의 지분을 보시게 되면 박성식 씨 이분입니다. 근데 주게 뭐예요? 지분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공시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 아마 특징적인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메릴 린치의 매도를 동반했다. 그쵸? 어떤 내용입니까? 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에서 이 대량 보고를 합니다. 두 번이나. 어떤 걸 합니까? 매수, 매수, 매도, 매도. 계속 하죠. 이 뜻은 뭡니까? 사실 원래는 지분을 공시를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분의 5%를 넘어가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펀드 매니저에 실수가 있었답니다. 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한 건데 이거는 제가 필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오를 수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항상 고봉에서 지분 공시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이 지분 뭐 6%, 7%, 8%를 공매도를 사용할 수 있는 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가에 받아내기 위한 수급으로 존재했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돼요. 고봉에서 등장을 해서 주가가 정말 한 4배, 5배, 6배, 7배씩 올라간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는 구간이 아닌 박스권에서 나왔을 때는 분명 고봉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경고 종목을 한번 풀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조치가 위험인데 사실 이 위험 종목의 날개를 달더라도 갈긴 갑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만이 움직여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위험을 달고 갈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가 어떤 특정한 사실을 발생시키면서 급등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위험의 달개, 경고의 달개를 알고 쭉쭉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산업군이 이동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암을 치료했다, 뭘 개발했다 이런 이슈로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시장의 경고 조치일 뿐이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맞아요. 이 퀄컴, 미디어텍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거죠. 기대감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이 탐방 자료에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기타 그 후에 움직일 3월 인터넷 관련주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뭐 돈을 내야 되냐 하는데 그 돈 낼 거면 여러분들 그 주위에 계신 분들 제주에 여기는 한번 더 갔다 오세요. 아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좀 재밌는 거. 이 기업이 왜 제주 반도체인 것 같으세요? 2000년도에 만든 기업인데 사실 이 와이프분이 제주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면서 회사를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제주반도체를 바꾼 거고 대표이사 역시 사법연수원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아셨던 분이고요. 자, 제2의 성수기를 맞이한 제주반도체. 그 이후에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중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1, 2, 3, 4, 5, 6, 7 작은 종목들로 확산이 일어나요. 그 종목도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탐방자를 받아가시고 여기는 실적 부분도 적어놨어요. 자, 지금은 어닝 시즌이라고 하죠. 실적 시즌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제주 탐방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들도 이제 연배가 뚜렷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 과거 이제 석 달 동안 경제 유튜버 했을 때 인연을 맺었던 분들 때문에 얘가 간간히 또 이제 어떠한 종목을 찍어달라라고 하면 제가 시간 날 때 이렇게 찍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부분이 생겼을 때 주가의 조정이나 아니면
좀 발생 사실 있죠. 네, 큰 폭의 상승을 장중에 줄 수 있는 이슈가 있을 때도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탐방전을 반드시 받아가시고 여러분 중장기적인 부분도 아시고 그리고 예, 특정인 수주와 실적 그리고 수주는 미리 말씀드리면 글로벌사로부터 예, 매출액에 대한 약간 변동이 있는 부분 예, 그것도 좀 적어놨어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은 파이팅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위에서 잡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지금 10시 40분인데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자, 라운드 피겨를 42,000원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아마도 심리적인 부분에 여러분들 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게 되면 이 정도 올라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살짝 어느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반등을 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기관의 의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량을 장중에 좀 진입하려고 하는가 이런 기관의 의지들도 좀 제가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제주 탐방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AI가 인식하면 보내드릴 거고요. 오타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제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주 탐방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